여러분, 나는 성공할 거야. 100번 쓰고 인스타에 자랑하는 사람. 매일 아침마다 상상하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온 우주가 날 도와줄 거야 라면서. 본 적 있나요? 어떻게 도와주는데? 라고 물어보면 뭔진 모르겠는데 우주가 이렇게 날 막 끌어당겨서 도와줄 거야. 저는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터졌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게 성공파리입니다. 한때 엄청 뜨더니 나중엔 성공파리를 까는 사람도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쓸만한 건 챙겨야죠. 유용한 건 가져가자는 겁니다. 배울 건 배우자는 거예요. 제가 비웃던 100번 쓰기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김승호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짐 캐리, 오프라 윈프리도 자기 암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행동들이 뭘 하려는 거냐? 여러분, 무의식을 바꾸는 겁니다. 무작정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상상하면 좋습니다. 병행하면 좋아요. 오늘 제가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나면 바로 적용하며 다양한 목표 성취에 도움이 될 겁니다. 무의식을 바꾸는 본질은 뭘까요?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예요.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는 거예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직접 해본 결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쳐본 결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정체성을 왜 바꿔야 하냐고요? 여기서 잠깐만 이론 들어갈게요. 변화는 3단계로 돼요. 여기 앞에 3가지 원이 보이실 겁니다. 결과, 참고 경험, 자신감, 정체성.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을 겁니다. 정체성부터 바꾸고 자신감을 만들고 결과를 뽑을 거예요. 먼저 정방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코칭할 때 초보자한테는 작은 성취를 시켜요. 다이어트나 운동 같은 거요. 이게 가장 쉽거든요. 왜냐?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예요. 나도 꾸준한 사람이구나. 나도 노력하고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좀 레벨이 높은 사람한테는 결핍에, 문제에 도전하라고 해요. 그러면 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죠. 이걸 저는 틀 깨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다가 저 사람도 밑바닥에서 했는데 나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살짝 들었죠. 그게 틀 깨기 시작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평균 수준이 된 변화 3년차부터 미친듯이 도전했어요. 어떤 거예요? 제가 두렵거나 회피하는 부분이요. 여자한테 말 거는 게 무서워서 평생 혼자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번호 따기를 시작했어요. 주목도 무서워서 허약한 제 모습이 싫었어요. 그래서 격투기를 했어요. 발표 공포증도 있었어요. 말은 잘하는데 사람 앞에만 서면 주체 없이 말이 떨려서 발표를 모조리 망쳤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수도 없이 부딪혔습니다. 극복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공포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작은 긍정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발표 공포증은 제일 빨리 해결됐어요. 대학 때 1년차 시도하다가 깨달았죠. 숨 한 번 고르면 목소리 떨림이 조금 잡히더군요. 추가적으로 교수님께 찾아가서 1대1로 배웠어요. 그 후로 발표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며 긍정 결과, 그리고 수많은 상을 받았고 자신감과 함께 저는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게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격투기는요, 주먹이 무서워서 무작정 대회에 신청했어요. 첫 대회 전에 찔끔 울고 광탈했어요. 근데 두 번째 복싱 대회에서는 이겼어요. 정말 열심히 죽기 살기로 준비했거든요. 비둘기와 강아지를 무서워하던 제가 지금은 킥복싱을 거쳐 MMA 대회에 도전 중이에요. 상대가 무리한 행동을 해도, 그리고 남자들 간의 대화에서도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번호 따기는 6개월째에도 150번 넘게 도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근데 패션, 말투, 자신감, 그리고 사고방식을 이전부터 꾸준히 변화시키니 100번 때부터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하지 않았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면 일상에서 여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인기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7개월째 첫 성공, 애프터 후 당연히 잘 됐습니다. 이제 저는 삶에서 문제나 결핍에 여유롭습니다. 왜냐?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생겼거든요. 실패는 과정이라는 걸 몸으로 알게 됐어요. 삶이 편해지고 여유로워졌습니다. 앞서 말한 정방향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정체성을 바꾸는 법이 뭐냐고요? 결과, 참고 경험이 필요해요. 이걸 책상 다리라고 해볼게요. 책상이 믿음과 확신이라면 다리는 그걸 바치는 거예요. 제 극복 경험, 그러니까 책상 다리에서 발표, 격투기, 번호 따기가 각각의 다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상이 믿음, 확신이라고 합니다. 다리는 그걸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단단히 세워줘요. 나중에 제가 흔들리더라도 문제가 와도 다시 도전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떡하라는 거냐? 그럼 나도 100번 써야 되냐? 1000번 써야 되냐? 10만 번 써야 되냐? 온 우주를 한번 끌어당겨줘야 하냐?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뜬구름 얘기를 싫어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상상도 필요하지만 본질을 보자고요. 예시는 결과, 자신감, 정체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변화의 시작 전에 사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 확신이 자신감을 만들었고 확신은 결과까지 지치지 않는 동력이 되어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갈 겁니다. 반대로 가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정체성, 자신감, 결과 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정체성은 정체성 변화를 말해요. 어떤 정체성이 되고 싶은지. 이게 지금 설명할 라스에서 목표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신 있는 자신감을 만들 겁니다. 이건 뒤에서 액션 플랜에서 다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결과를 거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혹시 라스라는 기관을 들어봤어요? 자기계발서의 단골입니다. 뇌가 정보를 걸러서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어떻게 할까는 뇌가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지도에서 목표 지점을 하나 설정하면 그 길의 경로를 탐색하는 건 뇌가 알아서 필터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사실 3일 동안 고민하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 거의 없다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표에 도전하는데 확신이 없으면 불안하죠. 망상만으로는 안 돼요. 확신이 있어야 과정이 재밌어지고 진정으로 동력이 됩니다. 오늘 그 확신을 액션 플랜으로 줄게요. 액션 플랜 전에 현실적인 가능성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저번 영상에서 무조건 된다고 했습니다. 상위 10% 이상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무조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생각들, 난 소심해서 안 돼, 발표가 무서워,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발표 말고 다른 분야를 할까? 난 겁이 많아서 격투기를 못할 거야. 이런 생각, 자신의 정체성, 틀을 깨세요. 이제 오늘의 액션 플랜을 진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액션 플랜은 의심 지우기입니다. 오늘 이거 듣고 바로 안 할 거 압니다. 근데 무조건 해야 돼요. 듣기만 하는 거랑 직접 적으면서 고민하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도 처음 했을 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듣고 넘어갔거든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힘주는 믿음과 약화시키는 믿음을 적어보세요. 먼저 힘주는 믿음에는 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난 극복하는 사람이다. 실패도 과정일 뿐이다. 나는 성취회 해왔고 이번에도 이겨낼 것이다. 혹은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나는 20kg를 감량한 사람이다. 이건 제가 처음에 했던 생각입니다. 나는 꾸준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것도 도전하고 성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성공했기 때문에. 약화시키는 믿음에는 내가 실패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가 상위 10%에 이르는데 실패할지도 몰라. 모든 노력을 다하더라도, 아니면 노력하는 재능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초창기에 했던 몇 가지 생각도 적어봤어요. 약화시키는 믿음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믿음이 얼마나 터무니없냐 이거입니다. 난 정말 불가능해 보여. 안 될 것 같아. 난 저런 인생을 살지 못할 것 같아.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왜 벌써부터 지레짐작 포기하는 거지? 또 편해지자고 회피하는 마인드가 발동된 건가? 근데 정말 사실 해보지도 않았고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성 자체는 있는 거 아닌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생각 자체가 얼마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어리석은 생각인가?
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이걸 믿게 한 사람이,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존경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반대로 이 유튜버는 밑바닥부터 자기가 증명했고 많은 사람이 찐따로 시작하며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고 말한다. 그리고 실제 코칭을 받아서 변화하는 사람도 있어. 저번 영상에서 본 것처럼 현실적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걸 안 버리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 이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난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거다. 지금 무시받는 게 너무 싫다. 나도 이젠 주인공처럼 빛나는 삶을 살고 싶어. 감정적으로도 이제 한계야.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 내 가족들, 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똑같이, 저번과 똑같이 무력하게 쳐다보고 싶진 않아. 이건 정말 제가 경험했던, 그리고 변화를 결심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대체하기입니다. 마음먹은 믿음들을 대체할 새로운 믿음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대비되는 걸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나는 10%가 되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노력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이건 오히려 기회야. 정말 생각해보자. 정말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지? 현실에서? 내가 빛나는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너무 많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10% 정도는 되나? 정말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면 확신이 생길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고민을 해봤다는 가정하에요. 이제 이거는 찐따 탈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목표 성취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꺼내서 보세요. 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번호 따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의심을 멈추세요. 그러니까 시작 전에 어느 정도의 분석은 필요하지만 시작에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내가 이걸 시작해야겠다. 이게 현실적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결단을 내린 이후에는 의심을 어느 정도는 지우는 게 필요합니다.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긍정적인 상태, 활력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목표 달성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니까요. 전설적인 책이죠. 내 안의 작은 거인을 깨워라 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서 먼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먼저 자신감을 갖는다. 자신감은 내가 능력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수 있는 확신을 제공한다. 그것은 내가 내 과거의 참고 경험에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상위 10% 무조건 가능하니까 확신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는 저번 영상에서 합리화하지 않고 인정을 했고 이번에는 확신으로 과정을 즐겁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을 현실로 정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성취를 위한 다음 영상은 도구들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즉시 적용해보세요.